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마지막이다, 그죠? 13강 일정 조율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동시에 문제 해결 능력까지 문제 해결 능력 전체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일정 조율 무슨 유형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일정 조율은 말 그대로 조건에 따라서 가능한 일정을 찾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풀이 전략이 있어요. 자, 달력 활용하기예요. 자, 문제에서 달력을 그려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달력에다가 표시해 가면서 풀면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표시하셔야 돼요. 쓸데없이 달력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달력을 쓰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달력을 반드시 그리셔야 되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달력을 주지 않았는데 조건이 줄글로 쭉 주어져서 줄글로만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럴 때도 달력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줄글로만 쭉 읽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달력 그리는 거 금방 그리잖아요, 그죠? 뭐 표 그리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표를 그리는 경우에 훨씬 더 빠르게 시각화를 해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달력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스스로 물론 필요하다면 달력을 그려가면서 푸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달력에 대해 이야기인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도 해요. 뭐 1, 3, 5, 7, 8, 10, 12월은 31일까지 있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리고 4, 6, 9, 11일은 30일까지. 그리고 2월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윤년이라는 조건을 주면 뭐 29일, 뭐 평년이면 28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날짜 계산을 할 때 그래서 31일인지 30일인지 헷갈리지 말고 계산하자 하는 게 이게 골자예요. 자, 이거 뭐 달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전부 다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정 조율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유형이 아니라서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 풀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93번. 각 부서에서는 아래 조건을 고려해서 다음 주에 회의 일정을 잡으려고 한대요. 최대 몇 시간 회의가 가능한지.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모든 사원이 회의에 참여해야 된대요. 그렇대요. 그 다음 A 사원은 매일 13시에서 15시에 외근이 있다. 자, 달력 문제 풀 때는 달력에다가 그냥 안 되는 시간을 표시해서 뭐 색칠을 하시던가 아니면 X표를 치던가 해서 달력에 표시해 가면서 푸는 게 훨씬 좋아요. 자, A 사원은 13시에서 15시 외근이 있다. 매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 13에서 15는 아예 회의 일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시간에는 다 색칠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B팀장이 A 조건 해결했고, 그 다음 B팀장은 월수금 10시에 출근한대요. 자, 그럼 B팀장은 월수금 9시부터 10시까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월수금에는 회의를 잡을 수가 없어요. 됐죠? 그 다음 B 해결했고, 세 번째 조건. 목요일 16시에서 18시 사이에는 정전이 예정되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목요일 16시에서 18시니까 여기죠? 여기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해결. 그 다음 C 부장이 화요일 15시에 중국으로 출장 가서 수요일 11시에 돌아온대요. 그러면 화요일 15시부터는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수요일 언제까지? 수요일 11시까지. 그럼 이까지 지워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해결. 그리고 D팀장은 금요일에 오전만 근무한다. 그럼 금요일 오후를 싹 다 지워주면 되겠죠. 12시, 그러면 13시부터 18시까지 싹 다 지워주면 되니까 여기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사원이 목요일 출근 직후부터 12시까지 직무교육이 있대요. 그럼 이 사원은 여기가 다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해결. 그리고 회의는 한 번 할 때 2시간 이상 진행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럼 2시간 이상이 되는 시간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이 중에서 언제죠? 그러면 근데 최대 몇 시간 회의가 가능한지 물었으니까 여기는 2시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월요일 오후에는 3시간이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화요일 오전에 3시간, 수요일 1시간짜리 여기는 안 되죠, 그죠? 여기는 아예 날려야 되고, 그 다음 수요일 오후에 3시간, 그리고 목요일도 1시간 비는 거는 날려주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금요일 2시간에서 총 몇 시간이죠? 2, 3, 3 하면 2, 3, 3 하면 8. 8에다가 3 다음 11, 11에 2 다음에 13. 그래서 총 최대 13시간까지 회의가 가능해요.
자, 이렇게 조건을 그냥 달력에 표시하면서 쭉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해요. 그 다음 9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94번. A팀과 B팀은 3박 4일로 공동 워크숍을 다녀오려고 한대요. A팀과 B팀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서 스케줄을 잡을 때 가능한 일정을 모두 골라래요. 조건이 3개밖에 없다, 그죠? 간단하네요. 그럼 추석 연휴, 일요일, 창립 기념일을 휴일이래요. 그러면 추석 연휴 일단 지워주고, 그리고 일요일은 그냥 다 안 되는 거죠, 여기는. 그리고 창립 기념일 19일이네요, 여기. 얘는 휴일이래요. 자, 그리고 워크숍은 휴일에 진행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거 두 개로 지금 다 지운 거죠, 그죠? 그리고 A팀이 매주 월요일에 팀 미팅이 있대요. 그러면 A팀이 월요일이 있으니까 월요일도 싹 다 안 되는 거죠, 그죠? 다 지워주면 이제 이렇게 남는데, 그런데 13일, 14일에는 달력에 B팀 출장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 그죠? 자, 일단 3박 4일로 다녀와야 되니까 3박 4일 가능한 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기억 4일에서 7일이죠? 4일에서 7일이면 4일이 안 돼서 4일에서 7일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얘는 기억은 안 되고, 그 다음 니은 5일에서 8일. 5일에서 8일은 3박 4일 가능하죠. 전부 다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5일에서 8일은 가능. 그 다음 디귿 19일에서 22일이래요. 그러면 19일 창립 기념일 때문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안 되고, 리을 20에서 23. 20에서 23, 3박 4일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리을은 가능.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3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죠? 93, 94는. 그 다음 9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일정표를 보고 조건에 따라 모든 직원이 외부 출장을 갈 수 있는 기간을 고르면 했죠, 그죠? 자, 문제가 너무 길어서 떼왔는데 조건이랑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책으로 바로 달력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합격자가 발표되는 시험이 2개 이상 있는 주에는 외부 출장을 갈 수 없대요. 자, 그럼 일단 합격자 발표 시험 찾고 2개 이상 있는지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죠? 어디에요? 일단 합격자 발표가 5일에 합격자 발표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주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출장 가능. 그리고 셋째 주 봤더니 합격자 발표가 16일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이 주도 가능. 넷째 주 봤더니 합격자 발표가 없죠, 가능. 다섯째 주 봤더니 29일에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30일에 세무사 합격자 발표 2개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주는 싹 다 날려주시면 돼요. 이 주에는 아예 출장을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 주는 아예 날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봤더니 원서 접수 기간이 3일 이상인 자격증의 경우 해당 자격증 원서 접수일이 있는 주에는 외부 출장을 갈 수 없다. 자, 그럼 원서 접수 기간 확인해주고 3일 이상인지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원서 접수일 물류관리사 하나, 둘, 이틀이죠. 가능. 여기 쭉 없죠, 그죠? 그리고 원서 접수일 한국사 10일, 12, 13 3일이죠. 그래서 이 주에도 통째로 출장을 갈 수가 없어요. 다 지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 17일부터 봤더니 원서 접수일이 문화재 이틀이죠. 가능. 그리고 기술행정사 원서 접수일이긴 한데 하루죠. 가능. 그래서 두 번째 조건까지로 셋째 주, 다섯째 주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 다음 전문 자격증 시험별 담당자는 1명이고 전문 자격증의 시험 당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담당자는 사무실에서 대기 근무를 해야 한다 했으므로 전문 자격증 시험이 있는 날이랑 그 다음 날을 다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문 자격증을 봤더니 물류관리사 원서 접수일이네요. 4일에 국내 여행 안내사 시험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일 안 되고 시험 다음 날 대기, 그죠? 그리고 6일에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니까 그날 안 되고 그 다음 날 대기. 8일에도 시험이니까 안 되고 9일 다음 날 대기, 그죠? 그리고 어차피 셋째 주는 확인할 필요 없고 넷째 주 보면 시험이 21일이네요. 21일 날 시험 날 그 다음 날 대기 이렇게 됐으니까 남은 거는 이거밖에 없네요. 그리고 다시 출장은 1박 2일로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이 중에서 1박 2일이 가능한 날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9월 1일 2일 가능하죠, 그죠? 가능한 날은 다른 색으로 표시할까요? 9월 1일 2일 출장 가능. 그리고 3일은 하루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 셋째 주 필요 없고
17, 18, 19, 20 얘도 가능하긴 한데 그런데 아까 원서 접수일에서 3일 이상인 자격증 하나 빠뜨렸네요. 아까 원서 접수일이 3일 이상인 자격증은 아예 출장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문화재가 여기 있었네요. 원서 접수일이 1일, 2일, 3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주도 다 지워줘야 되네요. 다 지워주고 그러면 남은 거는 1일 1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공인중개사 시험 이건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죠, 그죠? 문화재 수리기술자 원서 접수일에서 싹 다 지워주셨으면 이건 확인할 필요 없고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출장일은 1일 2일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9월 1일 2일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9월 1일에서 2일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얘도 앞에서 뭐 93, 94 했던 거랑 똑같죠, 그죠? 조건 보고 달력에다 그냥 쭉쭉 지워 나가면서 푸시면 되고, 저는 아까 이거 놓치긴 했는데, 3일 이상인 자격증, 이렇게 걸쳐있는 경우, 앞에서 문화재 수리 기술자처럼 걸쳐있는 경우 놓치지 않도록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9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96번. 다음 내용을 근거로 갑이 선택할 A 회사 체육대회 날짜는 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달력을 따로 그려주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직접 달력을 그려서 푸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자, 갑은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현재래요. A 회사 운영지원팀 소속이다. 5월 중 최대한 많은 부서가 참가할 수 있는 때로 체육대회 날짜를 정하고자 하는데 총무부, 인사부, 기획부, 영업부, 회계부 5개 부서가 있대요. 그리고 각 부서는 부서 일정이 있는 날짜에는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없고 일정이 없는 날짜에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없대요. 그죠? 직원 복지네요. 그죠? 그 다음 총무부는 매달 4입의 수가 포함된 날짜에 세미나가 있대요. 그리고 쭉 봤더니 복잡하죠. 그죠? 그냥 달력을 그리는 게 훨씬 그리는데 시간을 조금 투자하더라도 그려놓고 표시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달력 그려서 푸세요. 이런 거는. 그래서 달력을 그려보면 일단 4월 28일이 금요일이니까 29일 토 30일 일 그리고 4월은 30일까지 밖에 없으니까 5월 1일은 월요일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토일을 확인해 봤더니 공휴일에는 모든 주말 그리고 모든 주말이니까 애초에 토일은 그릴 필요가 없다. 그죠? 토일은 애초에 다 안 되는 거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날 뭐 이렇게 있는데 토일은 다 빼고 생각할게요. 어차피 모든 주말은 다 개최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5월 1일이 월요일이었죠? 그럼 1, 2 이거 뭐 그리는 게 물론 뭐 글만 읽고 바로바로 쉽게 빠른 시간 내에 풀리시는 분들은 나 이거 그대로 적으면 안 되죠, 그죠? 5일이고 6일, 7일이 일요일이죠. 6, 7, 일요일하고 8 그냥 요일별로 쭉 적을게요. 7씩 더하면 되니까 15 22 29 그리고 화요일은 2, 9, 16 23 30 그리고 3 10, 17, 24, 31 목요일은 4, 11, 18 그리고 25, 32일은 없죠? 끝. 금요일은 5, 12, 19, 26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뭐 달력 그리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금방 그리잖아요, 그죠? 이거 뭐 숫자만 쭉쭉 쓰면 되지 빠르게 쓰고 충분히 빠르게 그릴 수 있으니까 그냥 문제 풀 때 한눈에 안 들어오면 그냥 달력 그려서 푸세요. 달력이 안 주어진 경우에. 자, 그러면 총무부는 매달 4입의 수가 포함된 날짜에는 세미나가 있대요.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서가 참가할 때 정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부서가 참가할 수 있는 때로 날짜를 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부서가 참가를 못한다고 해서 그날을 통째로 날리면 안 되겠죠, 그죠? 물론 마지막에 답을 내고 나서 봤을 때 모든 부서가 참가할 수 있는 날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최대한 많은 부서라고 했으므로 한 부서가 참가 못한다고 해서 아예 날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총무부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4의 배수가 안 된대요. 그럼 4 안 되고, 그리고 8, 12, 16, 20 없고, 24, 28 없네요. 그럼 이렇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X가 제일 작은 날로 정하면 되겠죠, 그죠? X를 다 그려놓고. 그 다음 인사부는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인사부는 5월 8일부터 19일 사이. 그럼 8일부터 19일까지 안 되는 거죠. 8일 안 되고, 8, 9, 10, 11, 12. 그리고 15, 16, 17, 18, 19. 다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영업부는 매주 수요일마다 영업부 회의가 있대요. 얘는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럼 수요일에는 영업부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회계부는 5월 넷째 주가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이라서 기타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대요. 회계부는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니까 회계부는 2주. 아예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획부는 매달 첫 번째 월요일, 마지막 월요일에는 기획보고서 제출로 행사 참여가 어렵대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색깔로 표시할게요. 다른 색깔로. 첫 번째 월요일 1일이네요. 1일이랑 마지막 월요일은 29일. 이렇게 되죠, 그죠? 이 두 개만 기획부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공휴일만 마저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죠? 5월 1일, 근데 공휴일은 아예 날려도 되죠? 공휴일은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공휴일은 그냥 통째로 날려주시면 돼요. 5월, 주말은 아까 처리했고, 애초에 그리지 않았고, 5월 1일은 아예 안 된대요.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얘도 아예 안 된대요. 그리고 5월 30일, 얘 대체 공휴일이라서 안 된대요. 자, 그럼 이 중에서 X가 가장 적은 걸 찾아주면 되겠죠? 뭔지 찾아봤더니, 그냥 2일이 답이다, 그죠? 2일에 X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무조건 2일이 답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월 2일 해서 1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그려서 푸니까 간단하죠, 그죠? 이게 5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가 언제 안 되는지 여기 줄글에다가 체크하고 하면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그냥 웬만하면 달력 그려서 좀 보기 편하게 해놓고 체계적으로 풀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 9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97번. 갑을 병정무의 일정을 고려해서 월, 금 사이에 회의 일정을 잡고자 한다. 다음 중 회의가 가능한 시간을 고른 것은? 자, 얘도 일단 줄글로만 쭉 주어져 있는데 뭐가 많죠, 그죠? 뭐 갑을 병정무 다 해야 되고 그리고 헷갈린다, 그죠? 그래서 얘도 시간표를 그냥 아까 앞에 문제에서는 시간표를 다 그려줬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얘도 그냥 잠깐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시간표를 쭉 그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표시를 해서 푸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일단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있고 시간은 9시 출근, 18시 퇴근이죠, 그죠? 1시간 단위로 끊어주면 9에서 10, 11에서 12 그리고 12에서 13은 점심시간이죠. 아예 빼놓고 13에서 14 바로 갈게요. 그 다음 14에서 15 15에서 16, 17에서 18, 그 다음 끝이죠? 16에서 17 빼먹었구나. 16에서 17, 17에서 18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줄 그냥 쭉 그어주면 하고 월, 화, 수, 목, 금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표시해 봅시다. 자, 일단 뭐 이거 당연한 거고 이거 방금 했죠? 그리고 회의는 2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업무 시간 뭐 이것도 했고 2시간 동안만 찾아주면 되죠, 그죠? 자, 근데 갑사원이 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회의가 있대요. 10에서 11을 빼먹었구나. 다시 숫자만 빨리 다시 쓸게요.
10에서 11, 11에서 12, 그리고 12, 13 점심, 13에서 14, 14에서 15, 그 다음 15에서 16, 16에서 17, 마지막에 17에서 18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거만 좀 늘려주고, 그죠? 이렇게 하고 값은 9시부터 12시까지 회의가 있대요. 그러면 월요일에 이렇게는 다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했고, 을대리는 매일 점심시간 직후 2시간 동안 외근을 나간대요. 점심시간 직후니까 1시부터죠. 매일 1시부터 3시까지는 외근인 거죠, 그죠? 그래서 1시부터 3시까지는 모든 요일 다 끄어줘야 돼요. 그 다음 병대리는 금요일에 휴가를 냈대요. 그럼 금요일 통째로 다 안 되는 거죠. 다 끄어주고 금요일은 미리 조건을 읽으면서 이 조건 발견했다면 금요일은 아예 표 그릴 때 빼주셔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정과장은 화목 15시에서 18시에 해외 바이어와 비대면 미팅이 있다. 그럼 화목 15시에서 18시 다 지워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무과장이 월수 10시에서 11시, 그리고 16시에서 17시, 월수 10시에서 11시, 월은 이미 안 되고 16시에서 17시, 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수요일 10시에서 11시 비워야 되고, 그리고 16에서 17시 비워야 되죠. 다 끝났어요. 이제 다 체크됐고, 그럼 2시간 동안 회의가 가능한 시간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월요일 안 되죠. 1시간 1시간씩 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럼 화요일이 9시부터 12시까지 전부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수요일은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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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있으니까 안 되고, 목요일도 9시부터 12시까지는 가능하다, 그죠? 금요일은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화요일이랑 목요일 9시에서 12시 사이에 2시간 연속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자, 1번 월요일 15시에서 17시, 월요일은 아예 안 되죠. 일단 요일부터 다 지울게요. 화목만 되니까 월수금은 일단 다 지우면 돼요. 그 다음 2번 화요일 10시에서 12시 가능하죠, 그죠? 여기니까. 그래서 2번 가능. 4번 목요일 14시에서 16시, 목요일은 안 되죠, 그죠? 여기 안 되니까 4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9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9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5사람이 회의를 위해서 세미나실을 예약하고자 한대요. 자, 다음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세미나룸을 예약할 사람, 그리고 예약할 세미나룸 및 예약 시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죠, 그죠? 예약 현황이 이렇게 쭉 주어져 있고 밑에 작은 글씨로 조건이 있다, 그죠? 이런 거 잘 읽으셔야 되겠죠? 자, 반드시 인원 범위에 맞게 예약해야 되고 2시간 예약을 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죠? 자, 일단 가은, 나는 월화수는 바쁘고 목요일 18시 이후나 금요일 13시 이후가 좋아. 그러니까 월화수는 애초에 가은이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금요일, 지금 금요일에 결국 예약을 해야 돼서 금요일에 이렇게 준 것 같은데 금요일 13시 이후가 좋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금요일은 13시 이전은 싹 다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죠? 13시 이전 여기는 아예 다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지워주시고, 그 다음 날이, 나는 화목은 바쁘고 금요일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세미나 예약 시간, 예약 시간을 줬네요. 세미나룸 예약 시간은 화요일 오전 9시니까 이때 시간이 된 사람이 예약한대요. 근데 얘를 봤더니 앞에 가은이가 나는 월화수는 바쁘다 그랬죠. 그래서 가은이가 세미나 예약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리도 화목이 바쁘다 그랬으니까 나리도 예약을 못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솜, 난 금요일만 시간이 되니까 금요일에 만나는 걸로 하자. 일단 금요일은 확정적이죠, 그죠? 그리고 난 금요일 19시 전에만 회의가 끝나면 돼. 그럼 19시 이후는 다 지우면 되죠, 그죠? 다 지울게요. 그리고 라민, 나는 그리고 다솜이 또 금요일만 시간이 된다 그랬으니까 화요일에 예약은 못 하는 거죠. 라민, 난 월수금 9시에서 12시에 알바가 있고 그리고 알바 끝나고 오는데 2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라민이는 회의를 금요일에 하더라도 2시간 걸려서 14시, 즉 14시 이전에는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14시까지도 다 지울게요. 됐죠? 그 다음
그 이외 시간은 모두 빈다 그랬는데 세미나 예약 시간이 화요일 오전 9시죠. 근데 라민이는 화요일이 빈다는 얘기가 되니까 라민이는 예약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말한 나는 매일 9시에서 13시 그리고 16시에서 17시에 수업이 있으니까 그 시간만 빼줘. 9시에서 13시는 이미 제외됐고 16시에서 17시만 제외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얘를 제외시켜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반드시 우리 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세미나룸을 잡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아까 반드시 인원 범위에 맞게 예약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5인이 들어갈 수 있는 세미나실을 예약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봤더니 중도 4층 가능하죠? 중도 6층 6인 이상이라서 인원 범위에 맞게 예약이 안 돼요. 5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도 6층은 싹 다 지워주면 돼요. 그리고 신중도 2층도 3인이라서 안 되죠. 그리고 신중도 4층은 범위 만족, 신중도 6층도 만족하죠. 자, 그리고 이제 9시에, 9시에서 13시 이미 지워졌고 16시에서 17시 지웠죠. 그죠? 그러면 이제 2시간 예약, 얘만 만족시켜주면 되겠다. 그죠? 자, 중도 4층 봤더니 1시간 비고 1시간 비죠. 얘는 안 돼요. 예약 불가. 그리고 신중도 4층을 봤더니 1시간 여기는 애초에 안 되죠. 아침은. 여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중도 4층은 15에서 16 여기만 비기 때문에 1시간밖에 예약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없애주시면 되고 그 다음 신중도 4층을 봤더니 오전 싹 안 되고 여기 2시간이 되죠. 그죠? 14시에서 16시까지 여기가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18에서 19는 1시간밖에 안 비니까 안 되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신중도 6층 같은 경우 쭉 봤더니 여기 1시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안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약할 시간은 신중도 4층 14시에서 16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예약 같은 경우에도 말하는 못하죠. 매일 9시에서 13시 그 수업이 있다 그랬으니까 화요일 오전 9시에 예약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 찾으면 예약할 사람은 라민, 예약할 세미나룸은 신중도 4층, 그리고 예약 시간은 14시에서 16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말은 다 지우고 라민, 그리고 신중도 4층 이건 돼 있고 14시에서 16시.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9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99번. 어느 회사에서 출장 일정을 잡으려고 한대요. 다음 조건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여행 날짜는 했죠. 자, 한국, 중국, 베트남, 한국을 거쳐서 4박 5일 일정을 잡아야 된대요. 4박 5일. 그리고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는 매주 화요일에 있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가 매주 목요일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4박 5일 일정의 마지막 날이 목요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4박 5일이 무슨 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에 시작해서 목요일에 끝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4박 5일이죠. 그죠? 그래서 4박 5일 일정은 일요일에 시작해야 되고 따라서 한국에서 일요일에 출국해서 중국으로 간 다음에 베트남에서 목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중국에서 베트남행 비행기는 매주 화요일에 있대요. 자, 그럼 한국에서 중국은 일요일에 출발해요. 그리고 중국에 월, 화까지 있다가 화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은 다시 목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4일의 수인 그 다음 조건을 보면 4일의 수인 날은 비행기가 뜨지 않는데요. 그럼 4일의 수인 날 다 지워주면 되겠죠. 그죠? 4, 8, 12. 근데 뭐 토요일은 고려할 필요 없죠. 그죠? 일요일 출발해서 목요일에 돌아오니까. 그래서 4, 8, 12, 16, 20, 24 그리고 28 다 비행기 안 뜨는 날이래요. 체크. 그 다음 이 회사는 중국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하는데 박람회는 매주 일요일에 진행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참가할 수 있죠. 그죠? 일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중국 도착하니까 그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중국 가서 일요일에 그날 바로 참가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능. 그 다음 여행 도중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는 경우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대요. 이를 고려해서 여행 일정을 잡고자 하는데 자, 중국에서 한국행 비행기가 매주 월요일에 있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겠다. 그죠? 가능하죠. 매주 월요일에 있으니까 어차피 일요일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만약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면
화요일에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 중국에 있다가 바로 한국으로 다시 긴급 복귀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일정상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데 월요일에 비행기가 안 뜨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에 비행기가 떠야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월요일에 비행기가 뜨지 않는 20일은 제외해줘야 되겠죠. 20일이 포함되는 일정은 제외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잡을 수 있는 일정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 20일이 포함되는 19, 20, 21, 22, 23은 제외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날짜를 다시 한번 체크해주면 일단 베트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갈 때 화요일이죠. 그럼 화요일에 비행기가 떠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8일 날 비행기가 안 뜨죠. 그죠? 그래서 26일 날 출발하는 일정도 안 된다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갈 수 있는 일정을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5일부터 9일까지 가능하죠. 그죠? 5일부터 출발해서 5, 6, 7, 8일에 수요일은 어차피 비행기 상관없죠. 그죠? 화요일에 중국 출발해서 베트남 넘어가 있으니까 화요일은 비행기 안 뜨는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5, 6, 7, 8, 9 가능하고 12일부터는 안 되죠. 일요일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12일부터는 또 다 지워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주는 둘 다 안 됐었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일정은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 일정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5일부터 9일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문제도 그냥 쭉 조건 따라가시면서 일단 이거 첫 번째 조건이랑 두 번째 조건을 읽고 4박 5일 일정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에 끝나는 일정이다. 이것만 먼저 캐치를 하시면 나머지 푸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99번이고 그 다음 10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0번 일정과 조건을 고려해 김사원, 이사원, 박사원의 출장 가능 요일을 바르게 고른 것은 자, 일단 일정 보기 전에 조건 봐야 되겠죠. 그죠? 달력 있으니까 조건 보면서 바로바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김사원, 이사원, 박사원이 순서대로 서로 다른 날 출장을 다녀온대요. 그리고 김사원과 박사원의 차량 번호는 홀수, 이사원은 짝수래요. 자, 그런데 출장은 자차를 이용해서 다녀와야 되는데 월, 수, 금에는 차량 번호가 홀수인 차량이 운행이 금지된대요. 그리고 화, 목, 토에는 짝수인 차량이 운행이 금지된대요. 자, 그러면 월, 수, 금에는 차량 번호가 홀수인 김사원과 박사원이 출장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김, 박, 월, 수, 금 다 지워주면 돼요. 일단 월, 수, 금. 그리고 박사원도 월, 수, 금. 그리고 3명이 전부 연달아 출장을 다녀올 수는 없다 했고 그 다음 근무 시간은 9시부터 8시까지 총 8시간 다른 일정을 제외하고 5시간 이상 시간이 남는 경우에 한 해 출장을 다녀올 수 있대요. 자, 그럼 일단 5시간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김사원 같은 경우는 화, 목, 토는 다 비어 있으니까 5시간 남죠. 그죠? 이사원 같은 경우 월요일 휴가니까 안 되고 화요일 같은 경우 9시에서 12시니까 점심 먹고 1시부터 이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니까 9시에서 12시까지 미팅이니까 점심시간 제외하고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날은 가능해요. 근데 수요일은 안 되죠. 13시에서 17시니까 얘는 불가능하죠. 못 가고 그리고 금요일 15시에서 18시 외근 얘는 가능하죠. 그죠? 이날은 가능하죠. 그리고 그런데 아까 이거 체크 안 했구나. 이사원은 차량 번호가 짝수인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한 화, 목, 토는 출장 불가죠. 그죠? 그래서 화, 목, 토는 아까 지웠어야 되네요. 화, 목, 토 지우고 자, 그러면 이사원이 갈 수 있는 날은 금요일로 딱 정해져 버린다. 그죠? 금요일에 이사원이 가야 돼요. 자, 그런데 김, 이, 박이 순서대로 가야 되죠. 그러면 박사원이 갈 수 있는 날은 화, 목, 토인데 토요일밖에 갈 수 없겠죠. 그죠? 이사원 다음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에 가야 되고 그러면 김사원이 이제 언제 갈 것인가 라고 했는데 자, 김사원은 일단 금, 토는 갈 수 없죠. 서로 다른 날 가야 되니까. 그런데 목요일도 갈 수 없죠. 왜? 어디냐? 3명이 전부 연달아서 출장을 다녀올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목요일에 가면 목금토 돼서 연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김사원은 화요일에 출장을 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김, 이, 박 순서대로 화, 금, 토 되겠네요. 그래서 화, 금, 토 정답 5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그냥 조건 표시하시면서 풀면 돼요. 앞에 거랑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 다음 101번으로 넘어갈게요. 아이고. 자, 101번. A 회사에서는 미팅, 직무교육, 스터디 세션 중 한 가지 스케줄을 매일 잡는데요. 자, 다음 3월 달력과 조건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래요. 달력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조건은 이틀 이상 연속으로 같은 스케줄을 잡을 수 없고, 매주 화요일은 미팅 불가래요. 그리고 3월 17일은 반드시 직무교육,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만 해야 된대요. 자, 그러니까 이틀 이상 연속으로 같은 걸 잡을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팅, 뭐 직무교육 이런 식으로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쭉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대로 표시하면 경우 수가 너무 많고, 선지 따라가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기억. 스터디 세션은 최대 16번 할 수 있다. 그럼 스터디 세션을 최대한 많이 넣을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확정적인 거는 3월 17일에 직무교육 한다는 거죠. 표시해야 되는데, 글자가 너무 기니까 미팅을 A로, 직무교육을 B로, 스터디 세션을 C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럼 3월 17일은 무조건 직무교육 B가 돼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직무교육이랑 됐죠?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 봅시다. 여기서 스터디 세션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면 미팅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죠? 미팅을 최대한 줄이고 스터디 세션을 최대한 많이 넣으면 되는데, 자, 미팅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할 수 없다는 조건이, 제약 조건이 있죠. 그죠? 근데 스터디 세션 같은 경우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냥 스터디 세션은 최대한 많이 넣으면, 그냥 이틀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스터디 세션을 넣으면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월 17일이 지금 직무교육으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항상 시작할 때 3월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16일, 18일 스터디 세션 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봤더니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적어서 채우셔도 되는데, 근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자, 나머지는 지금 직무교육은 제약이 없죠. 그죠? 제약이 없고 매주 화요일에 미팅을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화요일은,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직무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수요일에 직무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집어넣으려면 화요일에도 직무교육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봤을 때 직무교육은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추가하는데 더 이상 제약 조건이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인데 직무교육이 지금 짝수일에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 1일부터 31일까지 짝수가 총 몇 번인가를 계산하면, 짝수일이 총 몇 번인가를 계산해서 전부 다 스터디 세션을 넣어주면 스터디 세션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1일부터 30일까지 중에서 짝수는 2부터 30이죠. 짝수는 2부터 30인데, 이 개수 셀 때, 짝수 개수 또는 홀수 개수 셀 때 편하게 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홀수는,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물론 이제 대부분 잘 하시겠지만 혹시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홀수는 우리가 2n 빼기 1로 표시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짝수는 2n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 그러면 홀수는 n은 1을 대입했을 때 1이죠. 그죠? 그러니까 걔가 1이 결국 첫 번째 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n에 5를 대입했다. 그럼 9가 되고 9는 다섯 번째 홀수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세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1부터 31까지 홀수 개수를 센다. 그럼 1은 2 곱하기 1 빼기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홀수예요. 그래서 결국 이 n이 몇 번째 홀수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31은 2 곱하기 16 빼기 1이죠. 그래서 31은 16번째 홀수예요. 그럼 1부터 31까지는 결국 첫 번째 홀수에서 16번째 홀수까지 세는 거니까 결국 1에서 16까지 숫자 개수랑 똑같죠. 그래서 16개다 이렇게 세주시면 돼요. 짝수는 더 쉽죠. 예를 들어서 2부터 50까지 짝수의 개수를 센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2는
2 곱하기 1이고 첫 번째 홀수죠. 50은 2 곱하기 25가 돼서 25번째 홀수죠. 결국 1부터 25까지 숫자가 몇 개인지 세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래서 총 25개가 되겠죠. 자, 그럼 2부터 30까지는 어떻게 세면 돼요? 2는 2 곱하기 1이니까 첫 번째 홀수, 30은 2 곱하기 15니까 15번째 홀수죠. 그래서 2부터 30까지는 총 15개가 되고, 그러면 짝수 1에 전부 다 스터디 세션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총 15번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16번이 아니라 15번 할 수 있도록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예요. 그 다음 니은. 자, 직무교육은 최대 16번 할 수 있다. 자, 직무교육은 이제 B죠, B. 자, 그러면 직무교육도 3월 17일에 해야 된다 말고는 지금 제약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틀 연속으로 하지만 않으면 돼요. 자, 그럼 얘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17일에 B니까 15일에 다시 B 잡고 19일에 B 잡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약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화요일은 뭐 미팅 한다고 해도 미팅을 안 한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화요일은 어차피 직무교육이 아니라서. 그래서 자,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최대로 많이 넣으면 홀수일에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야 되는 거는 결국 1부터 31일까지 홀수의 개수죠. 자, 1은 2 곱하기 1 빼기 1 첫 번째 홀수, 31은 2 곱하기 16 빼기 1 해서 16번째 홀수죠. 그래서 1부터 16까지 개수 세는 거랑 똑같으니까 16번이죠. 그래서 직무교육을 홀수일에 전부 다 넣으면 최대 16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옳다 해주면 되고, 자, 디귿. 스터디 세션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다. 자, 스터디 세션이 한 번도 안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주면 돼요. 자, 아까 확정된 거는 17일에 B를 해야 된다 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채워 나가야 되겠죠. 그죠? 17일 이미 확정된 정보가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17일에 직무교육 B가 있으니까 이제 스터디 세션을 한 번도 안 하도록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16일에는 미팅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A랑 B로 최대한 다 채워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랑 B로 삶의 달력이 전부 다 채워지면 스터디 세션을 한 번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16일에 A 하고, 그리고 15일에 B 하고, 14일에 A를 해야 되는데 매주 화요일은 미팅이 안 되죠.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는 A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C가 한 번은 와야 돼요. 다른 날은 모르겠어요. 다른 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지금 한 번도 안 할 수 있다라는 선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이 선지는 틀린 거죠. 그런데 17일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왔더니 14일에는 무조건 C가 적어도 한 번은 와야 돼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자, 리을. 미팅 바로 다음날 직무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면 미팅은 최대 몇 번 할 수 있는가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직무교육 17일에 직무교육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17일에 직무교육이고 그러면 미팅 다음에 바로 직무교육 해야 되니까 이날은 미팅 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미팅을 최대 몇 번 할 수 있는지를 골라야 되니까 미팅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러면 18일에는 미팅 해야 되죠. 그리고 미팅하면 직무교육 따라오죠. 그리고 20일에 다시 미팅하면 되죠. 그리고 화요일에 직무교육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뒤쪽으로는 계속 AB, AB, AB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짝수일에는 미팅, 홀수일에는 직무교육 해주면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쭉 가봤더니 앞으로도 가볼까요? 앞으로도 가봤더니 여기서 여기도 직무교육 미팅 바로 미팅 앞에 바로 미팅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딴 거 와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화요일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화요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화요일에는 미팅을 할 수가 없다. 그죠? 자, 그러면 남은 기간을 다 생각해 보면 지금 미팅이 화요일에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채워볼게요. 자, 일단 그 미팅 다음에 직무교육이 계속 오면 AB가 반복되면 미팅을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는데, 그럼 미팅이 이제 짝수일에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8일에는 미팅을 할 수가 없죠. 미팅 X. 그러면 29일에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일단 A가 왔으니까 27일에는 B 와야 되고 여기 미팅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직무교육도 안 되죠. 연달아서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28일에는 화요일에 스터디 세션을 넣어주고 29일에 다시 미팅을 하면 되죠. 다시 미팅, 직무교육, 미팅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앞으로 돌아갔을 때도 여기 미팅을 화요일에 넣을 수 없고 수요일에도 넣을 수 없죠. 그죠? 왜냐면 수요일은 목요일이랑 붙어 있어서 못 넣는 거고 화요일은 화요일이라서 못 넣는 거고 그럼 미팅을 월요일에 넣어줘야 되겠다. 그죠? 그럼 화요일은 무조건 직무교육 와야 되고 15일은 B랑도 달라야 되고 A랑도 달라야 되니까 C가 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미팅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홀수일에 다 일단 미팅을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그럼 11일, 9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7일에 넣으려고 봤더니 7일에는 미팅이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얘도 월요일에 미팅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화요일에 다른 거 오고 수요일도 아까처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월요일, 그 다음에 이제는 짝수일에 미팅이 있는 거죠. 4일, 2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미팅을 지금이 이제 우리가 미팅을 최대한 많이 넣은 거죠. 그죠? 미팅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몇 번이 나오나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여기 안 되고 열셋, 열넷이죠. 그래서 14번 최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을은 맞다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 화요일에 미팅을 못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17일에서 앞뒤로 미팅을 최대한 어떻게 많이 집어넣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요일에 미팅이 생기는 경우만 파악해서 그 근처 지점만 파악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쭉 A, B 반복해서 밀어주시면 미팅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서 답은 니은 리을 해서 답은 니은 리을에서 3번이겠네요. 3번. 왜 리을이 없어? 이거 조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니은 리을 표시돼 있을 거니까 정답 3번 니은 리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지금 잘못 나와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교재에는 정답 제대로 표시되어 있을 거니까 그 3번 결국엔 니은 리을 답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0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죠. 자, 어느 회사는 4월에 직무교육을 9회, 워크숍을 1회, 주간 업무 보고를 5회, 팀미팅을 4회 실시하려고 한대요. 자, 얘도 방금처럼 다 표시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글자가 많으니까 직무교육을 A, 그리고 워크숍을 B, 주간 업무 보고를 C, 팀미팅을 D로 놓고 풀게요. 자, 일정은 하루에 하나만 실시된대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직무교육은 실시될 수 있으나 나머지는 실시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1은 직무만 가능. 그리고 4월 13일, 14일은 출장이 잡혀 있어서 다른 일정을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럼 13, 14는 아예 못 잡는 거죠. 그리고 직무교육은 정해진 같은 요일에 주 2회 실시된대요. 단 연달아 이틀 실시될 수 없고 자, 같은 요일에 주 2회 실시되는데 직무교육을 총 9회 실시해야 되죠. 그죠? 그럼 같은 요일에 2회 실시해서 9회를 맞추려면 한 달에 5번이 오는 요일이 한 번은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직무교육은 수 또는 목요일에 한 번은 적어도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케이스 분류를 하게 된다면 직무교육을 수요일에 하는 경우 또는 목요일에 하는 경우로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목은 반드시 와야 되고 그 다음 워크숍은 15일 이전에 실시되며 1박 2일로 진행된다는데 얘는 1박 2일이라서 너무 광범위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볼게요. 그 다음 주간 업무 보고는 정해진 같은 요일에 주 1회 실시된다. 그러니까 같은 요일에 한 주에 한 번 하는데 근데 여기서 주간 업무 보고가 월 5회가 진행돼야 된다 그랬죠. 한 요일만 가능한데 한 달에 5회가 나와야 되니까 주간 업무 보고도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실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팀 미팅은 정해진 같은 요일에 주 1회가 실시돼야 되며 직무교육과 앞뒤로 붙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죠. 그죠? 자, 팀 미팅은 같은 요일 주 1회인데
몇 회야? 총 4회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일단 일요일 가능하고 월화 안 되고 수목은 직무랑 주간 업무 보고가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얘가 가능한 거는 일요일 그리고 월화는 4번이 안 나오죠. 출장 때문에. 일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일요일도 안 되죠. 그죠? 일요일은 직무교육은 실시될 수 있으나 팀미팅은 실시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일요일은 지워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팀미팅은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만 가능하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팀미팅이 직무교육과 앞뒤로 붙어 있을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만약에 주간 업무 보고가 목요일에 오면 팀미팅은 금요일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케이스 분류가 생겼죠. 직무교육, 그러니까 A랑 C가 수, 목이 되는지 아니면 A랑 C가 목요일, 수요일이 되는지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직무교육을 수요일에 실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간 업무 보고 C를 목요일에 실시하는 경우로 쭉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수요일이 전부 A가 되는 거죠. A. 그리고 목요일이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B랑 D를 넣어줘야 되는데 D 팀미팅부터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직무교육은 A는 4번을 더 추가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팀미팅이 금요일이다. 팀미팅이 금요일이다. 이렇게 D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직무교육은 일요일에 다시 이렇게 해서 9회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C, D 했고 이제 B 워크숍 1회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워크숍은 15일 이전에 진행돼야 되고 1박 2일로 돼야 되니까 언제예요? 6, 7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6, 7에 워크숍 B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게 가능한 한 가지 경우일 수고 이게 그냥 정답이겠죠. 그죠? 자, 1번 10에서 11일에 워크숍을 간다. 안 되죠? 그리고 아까 D가 금요일로 봤잖아요. 그죠? D가 토요일에 오면 안 돼요. D가 토요일에 오면 안 되는 이유가 D가 만약에 토요일에 오잖아요. 그럼 금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직무교육 A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D가 토요일에 가운데 있어 버리면 앞뒤로 직무교육이 한 번 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무교육과 앞뒤로 붙어 있을 수 없다라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D는 반드시 금요일에 와줘야 돼요. 그래서 D가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직무교육 못 오고 일요일에 직무교육 A가 다시 와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B는 15일 이전에 1박 2일 채워주면 되고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팀미팅은 토요일에 실시될 수 있다. 안 되죠. 방금 얘기했죠. 팀미팅이 토요일에 실시되면 금일에 직무교육이 실시될 수 없기 때문에 9회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주간 업무 보고는 목요일에 실시될 수 있다. 자, 주간 업무 보고는 C죠.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실시될 수 있고 그 다음 4번 워크숍이 15일 이후에 가도 된다면 워크숍은 20일, 22에 갈 수 있다. 안 되죠. 22일에는 직무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 5번 직무교육은 목요일에 실시될 수 있다. 안 되죠. 지금 목요일에는 주간 업무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5번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 1에서 바로 정답이 확정이 났죠. 그죠? 자, 그럼 케이스 2번 같은 경우는 왜 모순이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제 푸실 때 케이스 1번에서 바로 정답 나왔으면 그냥 답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운이 좋았던 거죠. 첫 번째 케이스에 바로 답이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케이스 2번. A가 목요일 그리고 C가 수요일인 경우를 같이 볼게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왜 안 되냐? A가 목요일 그리고 C가 수요일이래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월화 아까 13, 14가 안 됐었죠?
자, 그러면 이제 찾아야 되는 게 A를 4번 더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팀미팅 D를 넣어줘야 되죠. 자, 근데 A는 일단 금요일에 올 수는 없어요. 같은 일정을 연달아서, 직무교육 A를 연달아서 이틀 실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무교육이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문제가 뭐냐? 직무교육이 토요일에 오면 팀미팅 4회라서 팀미팅이 일요일 아니면, 어차피 팀미팅 일요일에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금요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직무교육 A가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팀미팅은 직무교육이랑 앞뒤로 못 붙어 있으니까 금요일은 얘 때문에 올 수가 없죠. 그리고 토요일은 얘랑 붙어 있어서 올 수가 없죠. 그래서 토요일에 팀미팅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일에 C가 와버리면 A가 목요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팀미팅이 올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다.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조건이 아니다 라고 얘는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얘 먼저 푸셨으면 모순이 나구나 하고 그냥 지우시고 이걸로 돌리면 바로 정답이 쭉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102번 문제였고, 여기까지가 102번 문제였고, 이와 동시에 문제 해결 능력이 전부 다 끝났죠. 그죠? 문제 해결 능력은 정말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고, 그리고 난이도도 앞에 명제 논리라든지, 그리고 자리 배정도 명제 논리만큼은 아니었지만 조금 까다로웠고, 그리고 상황 판단도 꽤 까다로운 유형이었죠. 그만큼 많이 출제되는데 꽤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시간 소모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문제 해결 능력은 공부를 정말 잘 해놓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를 정확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동시에 빠르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유형별로 쭉 문제를 같이 풀면서 풀이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쭉 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해결 능력 강의가 13강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들으신다고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